이 중에서 도파민과 세로토닌은 마치 빨간색과 노란색처럼 우리의 뇌를 흥분시킵니다. 반면에 가바는 파란색처럼 뇌를 안정시킵니다. 이 흥분시키는 물질은요, 사람이 느끼는 감각을 크게 확대해요. 그리고 안정시키는 물질은 사람의 그 감각을 작게 축소합니다. 이렇게 그 뇌에 기능적인 이상이 생기면요, 균형이 깨져버리면은 뇌관에서는 이 감각을 왜곡시키고요, 때로는 너무 크게, 때로는 너무 작게, 그리고 이 변형기에서는 감정이 망가집니다. 일반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 이전에 가장 기본적인 수면, 잠자는 문제와도 직결됩니다. 오히려 수면 장애가 먼저 오고 나중에 감각이나 감정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죠. 네. 이렇게 균형이 깨진 상태에서는 이걸 밸런스를 잡아주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치료는 기능의학적으로, 현대의학적으로, 한의학적으로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행 가다가 무인도에 떨어져 가지고 조난을 당했어요. 배가 고픈데 이 상태에서 기능의학적으로는 영양제를 먹잖아요. 이거는 배고프니까 물고기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배고프니까 물고기 줄게. 그리고 현대의학의 향정신성 의약품은 달라요. 뭐 일식 오마카세 같은 아주 화려하고 그냥 물고기가 아니에요.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아주 효과가 강력합니다. 반면에 한약은요, 낚시하는 법을 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예전에 보면 유태인의 어떤 교육을 비교를 들었을 때 이런 말이 있어요. 네 아이에게 물고기를 주지 말고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라. 그게 한의학적인 접근입니다. 실제 예를 들어볼게요. 아까 얘기했던 가바는 우리 몸을 안정시키는 신경 전달 물질이죠. 이게 부족하면은 불안해져요. 이런 경우 기능학에서는 가바 영양제를 먹게 합니다. 근데 이 영양제는 그 뇌나 척수신경계로 들어가는 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생체 이용률이 좀 떨어지거든요. 이에 비해 현대의학에서는 가바 수용체에 직접 작용하는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을 사용합니다. 이 약은 복용 즉시 효과를 보여줘요. 강력하게. 하지만 의존성이 좀 생기고요. 약을 갑자기 끊으면 증상이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한약은 몸이 스스로 가바를 만들고 그걸 활용하는 기능을 회복시킵니다. 이거는 좀 느려요. 속도가 느리지만 건강에 더 좋고 무엇보다 의존성 문제가 없습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아이의 상태에 맞게 세 가지 방법을 병행해서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한번 자세하게 다루고 싶어요. 어떠한 약이 있고, 뭐 복용량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원리가 뭐고, 어떤 걸 먼저 먹는 게 좋고,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는 어떤 영양제를 먹는 게 좋고, 이 부분을 한번 자세하게 다루고 싶습니다. 미리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양적인 자폐에는 안정시키는 약을 먹는 게 좋습니다. 그죠? 반대로 이 아이에게 흥분시키는 약을 먹이면요, 독이 돼요. 흥분했는데 더 흥분시켜버리니까. 음적인 자폐는 반대겠죠. 음적인 자폐에게는 약간 흥분시키는 약을 먹는 게 좋겠죠. 제가 왜 미리 얘기하냐면요, 최근에 인지 기능에 좋다는 영양제들을 그냥 무조건 먹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인지에 좋은 영양제는요, 뇌세포를 흥분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를 간단히 정리를 하면은 보통 콜린 계열, 뭐 시티콜린, 레시틴, 뭐 포스파티딜콜린, 알파 GPC, 또 그다음에 세린 계열. 이거는 콜린 계열보다는 좀 약하지만 덜하지만은 이것도 흥분을 좀 시킵니다. L세린, 그리고 포스파티딜세린, 그다음에 뭐 세인트 존스워트, 뭐 타이로신, 트립토판 등이고요. 반대로 안정시키는 영양제는 태아닌, 가바, 타우린, 글리신 등이 있습니다. 아이에게 맞는 걸 먹여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인지나 언어는 가장 마지막이거든요. 처음부터 인지에 해당하는 약을 먹이는 건 좀 우선순위가 좀 아닙니다. 먼저 소화기를 바로 잡는 약부터 먼저 먹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동시에 많은 약을 먹게 되면요, 아이의 간에 무리가 되기 때문에 몇 가지로만 먹어야 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먹이는 게 좋아요. 지금까지 자폐 스펙트럼에 대해서 전체적인 이야기를 기능적 그리고 기능적인 부분 나눠가지고 입체적으로 얇게 말씀을 드렸고요. 간단하게 오늘 드린 말씀을 좀 정리를 하자면은, 우리 아이는 그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에 따라서 음적인 자폐증과 양적인 자폐증으로 나눌 수가 있고, 이거를 뭐 정적이다, 동적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불균형을 바로 잡는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남들 먹어 좋다고 그것을 무조건 먹이지 마시고 아이에 맞게 먹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각각의 단계, 아까 예전에 얘기했던 소화기, 척수신경계, 뇌간, 변연계, 대뇌, 이 각각 단계에서 우리 아이가 부족한 부분 상태를 파악하고요, 아이에 맞게 치료하는 법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소화기 단계부터 시작할 거고요.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법부터, 그리고 병원에서 진행하는 진단, 그리고 치료, 그리고 영양제, 한약을 통한 문제 해결까지 종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지식을 통해서 좀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